안녕하세요. AI로 만든 퍼피4AI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형 무료 AI 도입과 AI 보안 경쟁의 심화에 대해 다룹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생성형 AI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애플이 곧 있을 WWDC를 기점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현재 진어.apple.com이라는 서브 도메인을 네임 서버에 추가하는 등 생성형 AI 관련 콘텐츠와 도구를 집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 환경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개발자들이 애플 생태계 내에서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애플이 AI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강력한 AI 모델과 프레임워크를 개발자들이 쉽게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준비는 애플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데 있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경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대중화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르면 11월 한국형 무료 AI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쉽게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AI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한국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민간 AI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내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AI 기술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최신 AI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국내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변호사 대신 AI가 소송장을 작성할 때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법률 문서 작성에 활용되면서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성형 AI가 이용자의 상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기존의 법 해석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 해석만으로는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일반인이 활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법적 행위를 대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1년째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생성한 문서의 정확성, 책임 소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기술의 발전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12월에 전국민 무료 토종 AI를 개방하여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공지능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인 공진호 과기청 통부장은 이번에 정부가 연내 무료로 제공할 AI 서비스는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기반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해외 AI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민간 업체들과 협력하여 토종 AI를 개발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AI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국내 스타트업과 민간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내 AI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AI로 나홀로 소송이 일상화된 가운데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AI 기업인 엔트로픽이 법률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이거를 출시하며 해외 AI와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법적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법적 문제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AI가 스스로 법률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내리는 나홀로 소송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AI의 판단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AI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당장 법적 책임의 최소한의 기준과 책임 소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판단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만약에 사태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사회 전체가 새로운 법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기술 발전의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며
AI 시대의 공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폰을 꺼내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하는 메타 AI 안경이 한국 시장에 상륙하며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메타의 혁신적인 AI 기술이 안경 형태로 구현되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AI 안경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필요를 예측하고 대화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놓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단체 채팅방의 식사 약속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즉시 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AI 안경의 제작과 디자인은 글로벌 기술 기업인 메타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 삼성과 젠틀몬스터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첨단 AI 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디자인 및 제조 역량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또한 구글과의 협력도 이루어지면서 AI 기술이 국경을 넘어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메타 AI 안경의 한국 상륙은 단순한 기기 출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이 첨단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일상생활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내 업무에 전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업무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직원들의 AI 사용을 사실상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업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직원들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성형 AI는 질문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면 보고서 작성, 코드 분석, 자료 요약 등 복잡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AI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 개발 과정이나 기획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소모를 줄이고 직원들이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미래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들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선례를 만들어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업무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AI 메모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로보모비스, 배당 SK스퀘어 등 주요 기업들이 증권가의 주도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와 협력 관계를 극대화하면서 AI 메모리가 단순한 컴퓨팅 용도를 넘어 산업용의 다양한 분야로 판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AI 메모리의 양산 대수가 2035년까지 10만 대까지 증가한다면 관련 매출액은 무려 4조 7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될 만큼 이 분야가 미래 기술 시장에서 얼마나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AI 메모리는 단순히 컴퓨터를 빠르게 만드는 것을 넘어 로봇이나 첨단 산업 장비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메모리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8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폭증한 미 국방부 AI 대전환, 누가 이 거대한 기회를 독식할 것인가? 최근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AI 사용량이 무려 1775%나 폭증하면서 기존의 방산 조달 구조 전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팔란티어, 엔듀릴과 같은 첨단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 국방부와의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독점하며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 기술을 통해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한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방산 산업의 투자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오픈 AI, 레이도스 등 거대 기술 기업들과 방산 기업들이 얽히면서 AI 기술이 어떻게 군사 전략과 실제 국방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누가 AI 기반의 조달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 방산 산업의 패권이 결정될 것입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와 오픈 AI 등 초대형 기업들의 상장전 움직임이 국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등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곧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우주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먹거리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처럼 주목받는 초대형 기업들의 움직임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기술 흐름에 편승하여 실제 기업 투자 대신 관련 지분을 가진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우주 AI 테마 상품에 미리 투자하는 우회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상장되지 않은 잠재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오늘날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기업의 실적을 기다리기보다는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과 시장의 기대치를 선반영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선도 기업들의 행보가
글로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내 투자시장에도 기술 혁신을 선점하려는 뜨거운 열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투자 환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AI로 빼앗기는 성장 사다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확산이 우리 사회의 근로 환경과 미래 성장 동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하면서 AI 기술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업무 방식과 인재의 역량을 재정의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활용 실태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63.5%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용으로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51.8%에 달합니다. 이는 AI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업무 환경으로 깊숙이 침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에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성장 사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AI는 우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도구이지만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역량을 키우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 역량을 확보하고 AI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AI는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성장을 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9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오픈 AI를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대화형 AI 모델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이 막대한 신규 투자 유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엔트로픽이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엔트로픽의 가치가 9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이들이 개발한 AI 기술, 특히 거대 언어 모델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LLM이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기술로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은 뛰어난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AI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엔트로픽의 성공은 AI 기술 경쟁이 단순히 성능을 넘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앞으로 AI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엔트로픽과 같은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미래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AI와 함께 쓴 날씨 이야기. 41도 그 여름 홍천, 올해도 열돔 열리나.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41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기온이 이어지면서 과거의 열돔 현상이 올해도 반복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이 길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 중의 변화 때문입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수증기는 공기층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현상이 고기압 정체 현상과 결합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한 지역에 갇히는 열돔 현상을 더욱 강력하고 오래 지속시킨 것입니다. 즉,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대기순환의 변화가 폭염의 지속기간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복잡한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패턴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윤승씨와 전재희씨의 결혼 소식에 안은진씨가 AI 없이 진심을 담은 축사를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결혼을 앞둔 커플의 축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용 여부가 주목받았다는 점입니다. 안은진씨는 결혼 축사를 준비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진심만을 담아 축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사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기술 발전의 시대에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을 생성하지만 실제 인간의 깊은 감정이나 경험을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은진 씨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비록 다소 투박해 보일지라도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계가 아닌 인간 고유의 감성과 진정성이 더욱 소중해진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심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AI가 찾는 취약점, 인간이 못 막는다. 엔트로픽, 미토스 충격과 프로.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AI 연구기업인 엔트로픽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단 한 달 만에 기존 AI 모델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성능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성능 향상을 넘어 AI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과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추론을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취약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의 결과는 놀라웠는데 외부 평가기관과 연구 커뮤니티 역시 이 모델의 압도적인 성능을 인정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능력에 상응하는 안전장치와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 뉴스는 AI의 발전 속도와 그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I가 얼마나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AI가 가진 잠재적 위험과 취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교황이 AI 권력 독점 방지를 촉구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황이 첫 회칙서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AI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과 권력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기술이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AI 기술의 발전이 소수 기업의 독점 아래에서 이루어지면서 기술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AI 시대가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정의를 함께 고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AI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분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AI 기술의 미래는 기술 자체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관리하고 책임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AI의 무분별한 발전을 경고하며 세계 평화 촉구.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종교 지도자인 교황 레오 14세가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교황은 AI가 무분별하게 발전하고 특히 전쟁에 활용될 위험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고 강력한 규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이 우려하는 핵심은 AI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의 도덕적, 사회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거나 허위 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한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AI 기술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 정보의 왜곡과 갈등에 심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교황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AI의 발전 방향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는 AI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되 그 과정에서 평화와 윤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금융권 AI 공격은 AI 방어 체계로 망 분리 규제 긴급 완화. 최근 금융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강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대영 씨가 제안한 핵심은 AI 공격은 AI 방어 체계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보안 목적으로 생성형 AI와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업무망과 일반망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AI 기반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보안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여 스스로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즉, 금융회사들은 보안 위협에 맞서 AI 기반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규제 완화 대상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머스크가 AI 슈퍼컴퓨터 확장을 통해 초대형 GPU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AI 기업 xAI를 위해 초대형 슈퍼컴퓨터인 콜로서스 확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생성형 AI 모델이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핵심은 바로 GPU 확보입니다. GPU는 AI 연산을 처리하는 핵심 장치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AI 산업의 경쟁 구도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이 GPU 자원을 독점하고 있어 연산 능력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확장 승부수는 이러한 AI 연산 격차를 줄이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즉, xAI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최고 수준의 연산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AI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쟁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초대형 GPU 확보 전쟁은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산업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의 AI 미토스가 소프트웨어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대규모로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엔트로픽이 자신들의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활용하여 약신계 파트너사와 협력해 주요 소프트웨어 전반을 점검했다는 점입니다. 이 AI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전 모델로 파이어폭스 148을 점검했을 때보다 무려 10배 이상 큰 규모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AI는 총 1만 건이 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 취약점이란 소프트웨어에 해커가 침입할 수 있는 약점을 의미하며 AI가 이를 찾아냄으로써 개발자들이 사전의 위험을 막고 소프트웨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실제 세계의 복잡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AI가 인류의 디지털 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 AI의 차세대 모델 미토스가 글로벌 핵심 소프트웨어에서 한 달 만에 1만 개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에 대한 보안 검증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차세대 프론티어 AI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를 글로벌 보안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 단 한 달 만에 수많은 보안 취약점, 즉 시스템의 약점을 1만 개 이상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점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나 시스템 구조에 잠재된 보안 허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엔트로픽은 이러한 발견을 통해 AI 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통합될수록 이러한 선제적인 보안 검증은 필수적이며 AI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영국과 호주가 생성형 AI의 보안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안전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대규모 AI 모델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기술들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해 새로운 공격을 만들거나 방어하는 기술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영국과 호주는 AI의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모두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즉, AI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오작동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AI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기술과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미래 AI 시스템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됩니다. 양국은 이러한 공동 연구를 통해 AI 시대의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AI가 일할 환경 누가 잘 만드나? 빅테크 플랫폼 경쟁. 서막 최근 국내 통신사들이 AI 사업 전략의 무게 중심을 바꾸며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U+와 같은 대형 통신사들은 단순히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를 넘어 AI가 실제로 구동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인프라 경쟁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막대한 연산 능력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GPU 클라우드 같은 기업용 인프라 구축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 모델을 훈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장을 누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느냐를 경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특정 기업이나 소수 빅테크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이 경쟁은 AI 기술의 상용화 속도와 접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누가 더 견고하고 효율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미래 AI 플랫폼 시장의 판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AI 경쟁축이 자체 모델 확보에서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되며 플랫폼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U+ 등은 AI 사업 전략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체적인 대형 언어 모델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 즉 AI 데이터 센터와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무게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경쟁이 단순히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 모델을 실제로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AI 시대의 승부는 AI 엔진 자체보다 AI 엔진을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공장을 누가 더 잘 갖추느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AI 연산을 수행하는 AI 데이터 센터와 GPU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가 학습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물리적 공간이며 GPU 클라우드는 AI 연산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경쟁은 AI 서비스의 속도와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규모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미래 플랫폼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며 이는 곧 통신사들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를 위해 AI의 무장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교황 레오 14세는 바티칸에서 즉위 이후 처음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황은 인류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과 폭력의 참혹함에 대해 점차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기술 자체를 무장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AI는 복잡한 결정을 내리고 무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인간의 윤리적 기준과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폭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AI 시스템 자체를 무장해제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멈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인간 존엄성 수호에 맞추자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위협에 대해 인류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중요한 숙제를 던진 이번 발언은 기술과 윤리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전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물여 번째 뉴스입니다. 클릭픽스 공격으로 700여 개 사이트 해킹, 클로드 발견 고스트 센스. 최근 인공지능 모델인 클로드가 발견한 보안 취약점이 전 세계 웹사이트에 대규모 해킹 공격을 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보안 분야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엔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가 특정 앱 시스템의 취약점, 즉 고스트 CMS라는 보안 구멍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웹사이트 관리 시스템의 보안 결함을 의미하며 이 구멍을 통해 공격자들이 사이트에 침입하고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취약점이 2026년 2월 버전 6.19.1 업데이트에서 이미 패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은 사이트들이 대거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 미패치된 약점을 노려 700여 개 사이트에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여 대규모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발견한 보안 위험이 실제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모델이 발견하는 취약점을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하고 관리하느냐가 사이버 보안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즉, AI의 발견 능력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AI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사진 조작, 캠프도 선관위도 골머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가짜 영상과 사진, 즉 딥페이크를 이용한 조작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야기했는지에 대해 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정치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정교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데 악용될 위험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캠프들은 이러한 조치가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회적 규범과 법적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AI 기술의 그림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기술을 악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4년 후엔 전국이 실리콘밸리, 너도 나도 반도체 AI 유치. 공약. 최근 전국 광역단체 후보들의 공약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의 후보 54명 중 무려 44명이 이와 관련된 산업 육성 공약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기술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 분야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AI 산업단지 조성이나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5년간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전국을 첨단 기술이 집적된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약들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을 넘어 AI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술 유치 경쟁은 향후 몇 년간 지역별 산업 생태계와 투자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토스, 오픈AI와 AI 협업 세션 개최, 실무형 AI 활용 위한 지원 확대. 최근 토스가 오픈AI와 함께 실무형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협업 세션을 개최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AI를 통해 기업과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AI 기술을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토스가 개발한 토스플레이스 메뉴 분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AI 에이전트가 가맹점의 상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솔루션으로 복잡한 메뉴 정보를 분석하여 업종별 트렌드와 매장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무형 AI 활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토스와 오픈AI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AI 기술은 더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토스, 오픈AI와 실전 워크숍 개최. 향후 오픈AI와 공동 해커톤 추진. 최근 금융 플랫폼을 선도하는 토스가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오픈AI와 협력하여 실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 해커톤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AI 에이전트가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주목받은 것은 AI 에이전트가 매일 발생하는 수천 건의 가맹점 상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처리하지 않고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분류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수상작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코드 작성부터 동작 검증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개발용 도구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반복적인 작업을 AI가 대신 처리하여 개발자들이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력은 AI 기술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금융 및 개발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토스와 오픈AI의 공동 노력은 AI 에이전트 기술이 미래 산업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